요즘 행정쟁송법적으로 문제되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일본에서 그 우리나라 그 녹색 기업이죠. 녹색 기업에 대해서 자산 매각을 하라고 했다,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거기 직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일부 분들은 그 매각 명령이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일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행정 지도다 이렇게 했죠. 원래 행정 지도가 일본에서 온 용어입니다. 행정 지도가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제력이 가해지느냐 강제력이 가해지지 않았느냐, 일본에서는 우리는 지도했다 라는 거고 반대쪽에서는 그거를 공권력 행사로 느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행정 지도와 행정 행위를 구별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현실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이 다른 거죠. 우리 쪽에서는 또는 직원이나 이쪽에서는 이제 명령이다. 실질적인 명령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본에서는 행정법 공부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죠. 예, 그게 강제력이 가해지면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건 뭐 사실이 뭔지는 알 길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구별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학설이 나오게 되냐면 그 쟁송법적 개념설, 이원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쟁송법적 개념설, 비권력적 행정작용의 처분성을 인정하자라는 견해가 무슨 예를 들어 공무원이 청소하거나 경찰이 순찰 돌거나 이런 거 취소소송 제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 이걸 처분으로 봐서 공권력 행사에 준하는 작용으로 보자라는 그게 이원설이에요. 그러니까 일원설과 이원설의 차이가 완전히 순수한 비권력적 작용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왠지 공권력 행사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이 외웠네요. 여튼 그 소위 머그샷법이라고 하는데 요즘 줄여가지고 뭐 누구 이름 붙여가지고 누구법 그거 좋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도 좋지 않고 그 법 이름 치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법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데 여튼 머그샷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신상 공개를 이제 검찰이나 법에는 사법경찰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경찰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신상 공개를 하겠죠. 신상 공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의자도 되고요. 피고인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는 이제 소송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경우고 기소를 하게 되면 이제 피고인이 됩니다. 둘 다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는 검사나 경찰관이 할 수 있고 피고인은 검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이제 신상공개 심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다 그러면 보통 이제 경찰청장이 하겠죠. 경찰청장이 신상공개를 했을 때 그게 이제 그럼 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하게 되면 그 법적 성질이 뭡니까? 피의자 신상공개하는 거. 법적 성질이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공표입니다. 아시겠죠?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범죄 피의자다 이렇게 공표예요. 근데 그럼 지금 이제 공표가 그럼 처분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다수설은 계속 비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봐왔다고요. 근데 범죄 피해자 신상 공개는 처분으로 봤습니다. 우리 법원이. 아시겠죠? 그러면 신상 공개가 되어버리면 뉴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신상 공개 결정이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뭐가 없다? 큰 실익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정보 공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상 공개 결정을 하면 신상 공개를 하기 전에 5일의 시간적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하고 그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 너 신상공개 대상자 됐어. 5일 후에 나간다. 그럼 이 사람 뭐예요? 뭐 5일 동안 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뭐하라? 집행정지 신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일종의 절차 속행이죠. 절차 속행의 정지. 그래서 최근에 나온 분들은 그럼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6가지 요건 중에 마지막 5번째 요건인 공공복리. 다시 말씀드리면 공익하고 사익하고 형량한단 말이죠. 근데 피의자들 사익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피의자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 판결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법률이 중대범죄의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거의 집행정지 결정을 기각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너의 사익보다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각했으니까 결국은 공개 결정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을 권리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이유가 뭐예요? 공표는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신상 공개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많은 분들이 제기를 했고, 기존에 나와 있던 대법원이 아니라 판결들은 대개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봤었습니다. 적법하다고.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확정 판결 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되는데 신상 공개하면 그 사람 뭐 여론에서는 뭐예요? 유죄예요.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는 헌법재판소 가도록 구체적 규범 통지에서 배웠죠.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비례원칙도 법이라 그랬어요. 불문법. 비례원칙은 법인데 불문법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비례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률이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긴 어렵겠죠. 어쨌든 신상공개 결정 자체는 처분이고, 이해가 되시나요? 처분이라는 거, 쟁점이라는 거 처분이라는 거고, 5일 시간적 간격 뒀으니까 그때 뭐 한다?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한다. 세 번째는 공개가 되어도 뭐가 있다?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아시겠죠? 공개가 되어도 여전히 회복되는 왜냐하면 공개 취소되면 더 이상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공개가 된 이후에도 그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해서 각하를 하지 않고 본안 판단을 해줬다는 거. 예. 조만간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굉장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한번 모르시는 건 없죠. 그렇죠. 공개 결정 자체가 처분이고 시간적 간격을 둔 이유도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집행정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큰 실익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예방적 소송 같은 게 현실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예방적 소송 같은 게. 이해가 되시나요? 예방적 소송. 나오기 전에 그걸 막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상공개 결정을 하고 통지를 했단 말이죠. 이제 공개하기 그 사이에 우리는 취소 소송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적 부작위 소송 같은 것도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공개가 되는 걸 막는 뭘 신청을 또 해야 된다.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